안녕하세요. 데이업의 멘토 안호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볼 종목은 한국 화장품입니다. 당사 같은 경우에 주가 움직임이 그동안은 어떻게 움직였는지 봐야 될 텐데, 그걸 보기 위해서 코로나 이후 주가 변동성을 확인할 겁니다. 근데 제가 먼저 이렇게 소제목이 중국 단체 관광객 테마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뭐냐면, 당사의 그 주가 움직임은 조금 특징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이 중국과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보고, 이 향후 실적과 주가 전망은 어떻게 될지, 그리고 이 단체 관광객, 말씀드린 단체 관광객이 현재 어떠한 상황인지 이야기하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네, 영상을 촬영해서 전달해드리는 5월 10일 기준에 이 장중에 한 2%까지 어떻게 보면 2% 넘는 상승을 했는데 오늘 캔들을 보면 위아래로 조금 흔들리고 있죠. 그래서 종가가 어떻게 끝날지 조금 궁금한 상황입니다. 왜 오늘의 종가가 중요한 이유는 일단 5일선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20일, 60일, 120선을 다 뛰어넘은 뚫어 놓고 지금 이 상단에서 오늘의 캔들이 5일선을 과연 지지해 줄지 5일선 위에서 마무리될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동안에 이 최근에 이 3월 중반쯤 저점을 확인한 후에 거의 6,000원 선에서 저점을 확인하고 최고가는 뭐 직전에 이번 주에 7,900원까지 올라왔지만 일단 오늘 장중에 7,300원이니 단기간에 거의 한 달 만에 뭐 한 두 달이죠. 두 달 만에 20%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의미 있는 상승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장대 양봉을 남긴 부분을 보면 뭐냐면 이때 당시 이제 중국에서 단체 관광객이 본격적으로 들어온다라는 이 이슈로 이렇게 큰 상승을 했고요. 이때 거래량이 실린 거 보이시죠? 그리고 최근에 이 4월 말에는 뭐 아모레퍼시픽이라던가 LG생활건강 그동안에 중국향 매출 비중이 높았던 기업들이 24년 1분기 실적이 좋을 거다 이러한 기대감에 상승 후에 이 다음 날에 이 한국 화장품은 과연 실적이 어떨 거냐라는 의무감에 어떻게 보면 기대감에 기대감이라보다는 의심이죠. 우려에 이렇게 상승했던 부분이 빠지기도 하고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조금의 지지 구간이 나와 있는 부분 여러분들 함께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만큼 이 한국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중국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최근에 이 중국 단체 관광객 혹은 중국 관광객에 대한 유의미한 데이터가 있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보려고 하는데 네, 이게 통계청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비교를 위해서 23년도 1월부터 24년도 3월까지 지금 나와 있는 데이터를 여러분들과 함께 보려고 하는데 뭐 1분기라고 보면 지금 23년도 1월부터 3월까지 23년도 1분기에 중국인 관광객이 한국에 몇 명이 들어왔냐? 총 한 15만 명 정도 들어왔습니다. 조금 타이트하게 숫자를 타이트하게 뭐 이야기를 하면 정확히 얘기하면 14만 명이 들어왔습니다. 23년도 1분기. 그런데 24년도 1분기 뭐 벌써 그래프의 차이가 보이실 텐데 24년도 1분기에는 총 몇 명이 들어왔나? 100만 명이 들어왔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분기 어떻게 보면 전년 동분기 대비 이렇게 큰 폭의 성장을 할 수 있냐라고 의문이 있으신 분들이 있을 텐데 그동안에 사실 중국 관광객이 거의 들어오지 못했죠. 23년도에는. 그런데 이 23년도 한 7월 달부터 중국에서 한국 단체 관광 비자를 내주겠다라고 해가지고 그때부터 그동안에 못 들어왔던 한국 여행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게 보이는데 올해는 더 큰 폭으로 성장을 하겠죠. 다만 지금 보시면 23년도 1분기 대비 지금 4년도 1분기가 거의 8배 성장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7배 정도 지금 성장을 했는데 앞으로 그러면 계속 7배 정도 성장을 할 거냐? 이거는 아니지만 이렇게 양적인 숫자가 늘고 최근에 말씀드린 중국인 단체 관광객 입국 뉴스가 굉장히 많이 보이실 텐데 지금 이런 부분을 한국 화장품에서 이야기하는 이유는 죄송합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보면 이 지표를 봐야 되는데 제가 가지고 온 지표가 중국 소비자 신뢰 지수라고 해서 최근에 중국인들의 소비 여력을 보여주는 지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24년 최근부터 가지고 왔으니 이때는 23년 초반이 되겠죠.
중국 또한 마찬가지로 22년도에 시작된 금리 인상으로 이 경기가 둔화되고 그리고 소비 심리가 굉장히 위축이 되면서 이 지수 자체가 굉장히 낮게 유지를 되다가 23년도 후반부터 이제 그때 당시 중국 전인대, 중국 이제 리창 총리가 23년도 이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라던가 경기 침체를 타파하기 위해서 뭐 물론 이 집권의 연속성을 위해서 이 경기 부양을 적극적으로 하겠다라는 의지를 가지고 이 경, 중국 경제가 조금 일부분 활성화가 되면서 이렇게 소비, 신뢰 지수도 올라 있는 부분인데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 중국에 들어온 한국인이 한국 내에서 면세를 포함해서 소비력이 과거 23년도보다 좋아질 거다. 소비력이 좋아질 거다. 이런 거를 의미하는 또 하나의 지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23년도 대비 얼마나 24년도에 실적이 늘 거냐, 이게 주가에 어떻게 반영이 될 거냐, 이게 궁금하실 텐데, 실적을 잠깐 보자면, 23년도 같은 경우에는 의외로 매출이 괜찮았습니다. 787억이 나왔고, 영업이익은 31억이 나왔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 과거 2019년 보면 23년도에 매출이 거의 두 배로 많았고 영업이익은 적자.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매출이 많은데도 영업이익이 적자가 났는데 지금 가면 갈수록 매출은 줄었지만 영업이익은 큰 폭의 적자에서 점점점 줄더니 흑자 전환을 했습니다. 이게 뭐냐? 이 한국화장품 같은 경우에 말씀드린 대로 오프라인에서 거의 매출 비중이 높았고 오프라인 원툴이라고 해도 될 정도로 온라인화가 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 2019년, 2020년 이때 당시 뭐가 등장했냐면 한국에 H&B 스토어라고 해서 올리브영이 등장을 하면서 올리브영이 입점이 안 된 브랜드들 혹은 올리브영의 입점을 노리는 브랜드들이 올리브영에 이렇게 마진율을 떨어뜨리면서 올리브영에 납품을 했고 올리브영의 판매가 너무 좋다 보니까 각자 자사몰을 운영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돈을 썼습니다. 이때 그 비용들이 한국 화장품도 누적적으로 들어가서 어떻게 보면 지금은 체질 개선이 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앞으로 24년도 실적이 어떨 거냐라고 보면 조금 보수적으로 잡아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낮은 한 자릿수의 매출 성장이 있을 거지만 지금 체질 개선을 통해서 영업이익단에서는 그래도 50억 이상은 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조금 있는데 아직 기업 자체에서 당사에서 가이던스나 증권사에서 컨센이 나온 게 없기 때문에 한국 화장품 중국인 단체 관광객이나 국내 소비 이런 부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앞으로의 실적이 어떻게 나올지는 여러분들과 함께 한번 추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과거의 실적 그리고 앞으로의 실적이 주가는 어떻게 나타날지 마지막으로 보고 마무리를 할 텐데 죄송합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실적과 같이 보기 위해서 이 차트를 22년도부터 가지고 왔고 23년 그리고 24년입니다. 23년도에 흑자 전환을 했기 때문에 생각하는 부분으로는 이 주가가 올라야지 되지 않냐. 22년도에 21년도 흑자, 22년도는 영업이익 없었고 23년도에 드디어 흑자 전환했고 24년도에는 양적 성장이 기대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주가 레벨 자체를 보면 이 정도에서 지금 한 이 정도라고 할 수 있을까요? 확실히 이 실적에 지금 주가가 커플링 되지 않은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과거 이렇게 상승했던 부분은 뭐냐면 22년도 5월 당시에 이 마스크를 벗는다. 이 화장품을 앞으로 쓸 거다라는 기대감에 올랐는데 22년도에 흑자 전환을 못했죠. 그러면서 이 기대감에 올랐던 부분은 실적이 따라주지 못해서 하락을 했고요. 23년도 초반에 이때는 뭐가 있었냐? 중국의 리오프닝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한국 화장품 좋아질 거다라는 기대감, 또 기대감이 올랐다가 23년도도 이 초반까지는 실적에 대한 자신감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21년도 적자 그리고 22년도에 드디어 영업이익 0원이었는데 23년도도 괜찮을까라는 우려에 굉장히 많이 빠졌습니다. 다만 이 23년 8월 달에 큰 폭으로 상승한 이게 뭐냐면 중국에서 이때 다시 한국에 단체 관광객 비자를 내주겠다라고 해가지고 이 기대감에 또 올라버렸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사 같은 경우에는 중국 그리고 단체 관광, 면세 이런 부분에 대해서 테마성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주가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는 부분은 조금 조심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뭐 물론 일단 뭐 상승 후에 조금 뭐 지지가 있었지만 실적에 대한 확신이 없었죠, 시장에. 그래서 우려감이 이렇게 빠진 부분이 있는데 24년 실적을 딱 열어보니 흑자 전환을 하긴 했습니다. 매출도 늘었고. 그런데도 주가가 이렇게 지지부진했는데 최근에 이렇게 좋았던 주가 흐름, 뭐 두 달 정도 만에 20% 정도 상승. 뭐 이게 좋은 주가 흐름인지 모르겠지만 일단 실적이 매출이 증가를 할 게 예상이 되고 일단 23년 영업이익 흑자 전환 후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업이익단에서는 거의 50% 성장, 뭐 30억에서 50억 가는 거니까 양이 작기 때문에 그렇게 수익률은 성장률은 높을 수 있는데 그렇게 유의미한 성장을 하게 되면 지금의 주가 이 상승분이 과연 뭐 기대감만 가지고 오를 수 있냐, 그리고 실적 베이스로 보면 여전히 저평가 구간 아니냐, 과거랑 비교를 해봤을 때 이러한 말들이 나올 수 있는 건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다만 당사 같은 경우에 조금 리스크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아직까지 오프라인 매장이 많다는 점. 이 오프라인 매장 운영하는 거는 다 비용인데 최근에 이제 화장품 회사들이 올리브영에 다 화장품을 납품을 하면서 자체 오프라인 매장을 상당히 줄이고 있는데 한국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아까 지도에서 봤듯이 더샘이라는 매장을 뭐 전국적으로 굉장히 많이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고정비, 이 부분이 조금 우려가 되는 부분, 리스크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앞으로 뭐 성장이라고 한다면 해외 진출이 있을 거고 혹은 이제 뭐 질적인 성장 그리고 중국인 단체 관광객 혹은 중국인 관광객들이 얼마나 한국에 많이 들어올지 이러한 부분에 기대감을 가지고 보신다면 당사를 투자하실 때 포인트를 가지고 하시는 부분이 있으니 조금 더 실적과 주가의 커플 연관성을 지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물론 해당 부분은 제가 지금처럼 영상으로 계속 전달을 해드릴 테니 관심 가지고 지켜봐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 거고요. 오늘 한국 화장품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